안녕하세요. 저는 곰수랩 수학학원의 원장 김성민이고요. 오늘 2022,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바뀌었을 때 우리들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교교학점제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최종 결정되기까지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2019년도, 2020년도쯤에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 보면은 그냥 아예 다른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또 올해 또 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대 정원 입시. 의대 정원도 아직 사실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원에 지금 우리 학생들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조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본과대학 2학년, 3학년지 재학 중인 학생이거든요. 그 친구도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올해 죄다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의대생들이. 예. 남학생 군대생들은 군대 간대요. 다 지금. 내년부터 아마 내후년 한 3, 4년 뒤부터 군의관이 전멸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또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감도 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금 제가 말씀드리거는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시고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맘카페 글이에요. 저희 동네 맘카페 글은 아닙니다. 보면은 예비 고1 어머님들 꼭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 중3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1최고사 본다고, 1재고사인데 이것도 1최고사라고 쓰셨어요.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1재고사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막 올린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뭐 갑자기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자료가 하나가 막 유출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수능을 2번 본다더라, 아니면 평가원에서 시험을 치르게끔 평가원에 전체적으로 시험을 치른다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교육 입시 관련한 유튜버 분께서 작성해서 만드신 건데요. 지금 중2,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이 학생들은 내신 절대평가제를 한다. 외부기관에 의한 전국평가, 일제고사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및 이원화 수능 얼마 전에 뉴스가 꽤 됐었죠.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 폐지한다. 뭐 대입 자율화지 가을학기제가 생략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가짜 뉴스예요. 그야말로 가짜 뉴스예요. 이게 지금 이 자료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반박 자료라고 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솔직히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툭 던져놓고 분위기 본 다음에 아니네 해가지고는 우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겠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신 그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접하고 계신 이런 정보들이 실제와는 굉장히 다른 게 많다라는 것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건 뭐냐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사들 중에서도 되게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티처스라고. 예. 보면 정승재 선생님도 나오고 뭐 조정석 선생님 되게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정승재보다 뭐가 잘 나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럼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나보다 잘났으니까 저기도 나오고 그러겠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은요, 절대로 제 개인적인 사견은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올렸던 자료들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설명드릴 건데, 그 견해는요, 저도 맞을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제 얘기만 들어서 평가를 하실 것도 아니고, 어머님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여기 또 앉아 계시는 분들 정도라면 굉장히 관심 많으실 분들일 텐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취합해가지고 취사선택,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때 절대로 빼먹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표준 정규 분포표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평균 안에서 다 살아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평균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얘기들은 어디서 듣습니까? 이런 친구들요. 맨 위에 있는 친구들, 맨 아래에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보통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도, 나도, 우리 아이들은 특별하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입시판에서는요, 그냥 요 안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안에서 결정이 다 돼요. 근데 대부분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된 애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될 것이냐? 그렇진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입시판 속에서 그 안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들으시면서 이제 막 등급별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등급별로 대충 이 정도 대학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된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바로 이제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교학점제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제 저는 고교학점제란 말 자체를 아예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날라갔어요.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은 그렇게 여전히 부르고 있지만 고교학점제라고 만든 그 취지는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혹시 어쨌든 정책 같은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일을 하시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은요, 의도가 다 좋아요. 괜찮은 의도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사람, 야, 이건 뭐 어떻게 할 건데, 저건 어떻게 할 건데, 저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와중에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들을 하시다 보면, 다들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나요? 저도 이제 어쨌든 저도 교육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도 교육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아니, 저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러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딱 이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딱 그 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냥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냥 도덕책 얘기예요. 이거 여기에서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바꾸겠다는데. 이게 나빠서 바꾸겠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현재까지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학생들이 개성이 살려있지 않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야, 획일화된 하지 않고 애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게 만들어. 근데 애들이 왜 획일화된 교육을 받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학교에서 교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적이 나와요. 근데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성적이 잘 나올 법한 과목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는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듣게끔 되는 거예요. 그거를 탈피하자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자, 그래서 모든 고등학생이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듣게 만들자.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학생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과목을 듣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예를 들면은 천안 지역만 하면요, 예를 들어 천안 지역의 과목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맛있는 호두과자 만들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학화 할머니가 이제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과목들을 다 절대평가로 바꿔가지고 그냥 들어서 패스 오 페일 정도를 하자, 이렇게 하자는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아니요. 여기저기서 전문가들도 박사급이나 아니면 교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제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특수한 과목들이나 특목자사고는 어떻게? 이제 특목자사고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목자사고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게끔 해주겠다가 일단 기본적인 전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 없애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 이제 필요가 없어. 그냥 가까운 데 가라 그래. 거기 가서도 니네가 특목 자사고 가가지고 배울 수 있었던, 거기에 가야만 배울 수 있었던 과목들을 지금은 너네 옆에 있는 학교 가서도 배울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고교학점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죠. 대학에서 어떻게 뽑을 건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2학년 3학년에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다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면은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만 상대평가니까 그것만 어떤 변별력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절대로 수능 과목만이라도, 수능에서 보는 과목만이라도 상대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난리가 난 거죠. 대학 입학사정관분들께서는 난리가 났죠. 그럼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뭘 갖고 뽑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아몰랑이었습니다. 몰라. 그건 대학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 몰라. 두 번째,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복자여고가 그랬었고요, 뭐 천안고가 그랬었고, 신당고가 그랬었고 그랬습니다. 그 학교들에서 예산을 주면서 너희들 한번 고교학점제 미리미리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초안으로, 고교학점제 최초안으로 나왔던 거는 이거입니다. 첫 번째로,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가예요. 애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평가예요. 내가 거기서 몇 점 받아가지고 그 점수로 어떻게 대학 갈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통 과목을 제외한 전체를 다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버리자라는 게 첫 번째 최초 아니었습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고등학교의 수직적인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최초로 나왔었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옮겨 적은 거예요. 이렇게 멋진 말 제가 못 만들어요. 수직적 서열화를 수평적인 다양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만들어 놓고, 그 학교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과목들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게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평가 체계를 벗어나서 이런 과목이 다양해지니까 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정이 났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전 정권 얘기입니다. 전 정권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부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는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맨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성적 산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상대평가 유지입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절대평가가 없어졌어요. 전 과목이 상대평가가 됐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전 과목이 상대평가가 됐어요. 두 번째요, 특목자사고 그대로 존치됩니다. 그럼 과목들은 어떻게 할 건데? 몰라. 몰라. 자,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상 그 제도 자체로는 지금 평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뀐 것도 없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 이걸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학 입학이잖아요. 그 대학 입학 변경된 것이 20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적용이 받는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이 지난해 10월 달에 나왔고 12월 달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 중에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 있죠? 그 두 페이지 있는 자료가 그 자료예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확정된 자료입니다. 제가 그거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드린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교육과정 체계라는 거,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계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5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과, 학습 쪽이에요. 공부하는 데고, 창의적 체험활동 보통 우리가 창체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좀 많이 보셨으면 자동봉진 이런 용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동봉진이 이 활동이에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 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비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나중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듣다 보시면은 막 비교과는 뭐다, 뭐 교과는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비교과는 이런 활동들. 자, 교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공부하는 거 그겁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로 나뉘는데요. 자,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를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보통 우리는 이 보통 교과를 배우게 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요. 이것도 선택도 일반과 진로로 나뉘는데 이거의 선택 기준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요, 상대평가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냥 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급 나와요.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절대평가입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되게 선택에 조금 난이도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용이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등급이 안 나와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그냥 수업 잘 듣고 선생님 시키는 것만 열심히 잘하면은 다 A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로 선택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이공계과를 가겠다? 이공계 가겠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 바쁜 시기에 물리 2 이런 걸 듣는 거예요. 물리 2 들으면은 물리 1은 이제 이 일반 선택이고요. 물리 2는 진로 선택이에요. 물리 1은 이제 성적 나와야 되니까 막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리 2는 내가 학생부에서도 이 친구 물리 2를 들었어?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이공계를 감에 있어서 학종에서 굉장히 좋은 플러스라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바쁜 3학년 1학기에 물리 2 같은 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2022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봉사 활동 하나가 빠졌습니다. 봉사 활동은 여기 동아리 활동에 같이 넣고 아니면은 행특이라고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발달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봉사 활동이 추가 기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바뀐 거 없고요. 교과도 보통 교과, 전문 교과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자, 보통 교과도 공통 과목, 선택 과목도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선택 과목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 녀석은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그 뒷장에, 맨 앞장에, 뒷장일 거예요, 뒷장. 수능 말고 바로 뒷장에 보시면은, 그 교과목 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말고 그 밑에 거에 그 뒷장 보시면은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표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한번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어젠가요? 밴드에다가 자료를 쭉 올려드렸었죠. 그거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니까 그 중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하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지금 사실 2025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어떤 교육 편제표로 가르칠 건가, 저는 지금 천안지역 고등학교를 매일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 나와요. 아직도 안 나와요. 근데 나온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법한 외대부고나 상산고 이런 데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상산고등학교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공통과목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거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내가 필요하면은 교육 과목 더 개설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도 개설할 수 있어요. 그거 거기다 다 정해놓으면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제가 고시외 이런 거 있죠. 고시외, 사회탐구 고시외. 여기 고시외라고 적혀 있는 것이 거기 지금 고시된 겁니다. 거기가. 그 용지가 고시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과목 학교에서 만들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상산고등학교고, 상산고등학교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많이 시키는 전국단위 자사고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느냐. 자, 공통 과목은 여전히 상대평가고 선택 과목 전체를 절대평가로 했어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이에요. 그게 실업계건, 특목고건, 자사고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배우게끔 하는 게 공통교육과정이에요. 얘는 당연히 상대평가가 가능하겠죠. 누구나 다 배우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선택 과목은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상대평가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 예전에 아까 보셨다시피
2025에서도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두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자료를 좀 보시면은 변경 최종안에서는요, 예체능, 과학탐구 실험, 교양, 그리고 사회과학의 융합선택은 제외로 돼 있어요. 그 사회과학 융합선택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어떤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한다, 어떤 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상대평가가 훨씬 더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그 기하라는 과목은요, 절대평가 과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시하겠다라고 난 정시 파이터야 막 이런 친구들이 미적분 안 해버리고 기하 해가지고는 점수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기하까지 전부 다 나와요. 등급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선행도 미리 해야 되고요, 수능 준비도 또 해야 되고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입시를 치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만의 문제냐, 이렇게 바뀐 것만의 문제냐, 사실 이거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나오죠. 뭐냐면은 등급이 원래 9등급제였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등급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선진화된 5등급제, 이거 교육부에서 가져온 그대로 자료였습니다. 선진화된 5등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게 왜 선진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거든요. 수능은 여전히 후진국을 좀 표방하는 것 같고요. 왜 선진화된 5등급제로 하면서 수능은 그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5등급제로 도입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절대평가는 줄었거든요. 상대평가가 늘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대요. 이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석차 등급이요,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 요거 성취도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 학원에서 대학 간 친구의 학생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뭔가 말을 만들고 싶었겠죠. 교육부에서는. 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의미 없는 페이지 하나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5등급제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고 되게 자주 쓰고 있는 자료인데요. 대한민국은요, 어쨌든 대학에 서열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없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그 모든 정점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모든 학교의 정점으로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좀 특수목적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표시를 해놨고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종합대학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통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거 이화여대고요. 건동홍숙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거 아시죠? 그다음 국숭세당, 광명상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가야지 하고 하는 거 정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고요. 석하포 디지유 해가지고 이스트 계열이라고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같은 것들이 위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좀 넘사 쪽 이제 과학고 애들이 거의 다 가고요. 여기는 이제 교원대학교, 여기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육해공무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그리고 지방교대, 일반대학교의 간호학과. 간호학과가 대학병원이 있는 간호학과하고 그렇지 않은 간호학과는 조금 성적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계 간호학과는 여기, 지방거점국립대, 천안에서는 충남대, 그리고 충북대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당이 딱 되면요, 그냥 2.5등급, 현재 등급 체계에서 2.5등급 안쪽으로는 들어가야 한번 비벼볼 만한 정도입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요, 이 2.5등급대에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도 보면은 2.4에서 2.6 여기 딱 평균 내보면요, 인원이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1등급 몇 개, 2등급 몇 개, 3등급 몇 개 이렇게 막 종합하다 보면 2.5 쪽에 쫙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아니 1등급 맞아버리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서연고를 많이 갈까요? 서성안을 많이 갈까요? 이게 다들 서성안을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서연고에 한 두세 명 보내고 서성안에 또 많고 좀 보내고.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서성안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서성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성적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그러니까 잘하는 애 몇 명은 그냥 서연고 가고 붙어버려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은요, 서성안은 또 못 갈 정도의 성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서성안 쪽이 특목자사고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통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올라가시는 학생들이 이제 첫째인 경우, 여기도 마음에 안 드시죠? 그쵸? 승이 안 차실 거예요. 근데 이 승이 안 차는 이 정도의 학교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평가가요, 이렇게 됩니다. 현재 9등급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초 이제 1등급이 4%, 7%, 12%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막 여기쯤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소 여기까지는 한번 끊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개편 5등급제가 되면요, 1등급이 10%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거의 여기까지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서울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똑같은 등급의 애들이 지원을 하게끔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거 하나를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요거예요. 우리 인터넷에서 말하고 있는 대학교의 인식. 뭐 스카이, 서성안 정도는 가야 뭐 이 정도면 뭐 좀 명문대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도 보통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요, 아까 보여드린 그걸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맞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딱 10%에서 쫙 깔리죠? 인서울 하려면요, 10%를 들어야 돼요. 전교에서 10%요. 그러면 그 10%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 있는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전 과목을 다 30등 안에 들어야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어머니. 생각보다 대학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라니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노란색, 주황색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인서울 정도 하려고 하면은요, 다 요 안에서 딱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잖아요. 개편 5등급이 되면요, 자,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1등급일 거예요. 그래도 2등급대에서도 아주 극초 2.1 요 정도는 돼야지 여기 한번 비벼볼 만할 정도가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건국대학교가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걸쳐놨거든요. 건국대가 지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한 4년 전인가에 학종에서 최저를 없앴어요. 그때 지방에 있는 공부 좀 잘했던 애들이 건국대로 확 몰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쯤에부터 해가지고 건국대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건동홍숙하면 건국대 애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걸쳐진 거. 그러면 서울대서부터 이 건국대까지가 1등급 애들이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건데요? 그게 이제부터의 문제입니다. 자, 현 등급 체계와 비교해서요, 등급 인플레가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이 등급이요, 예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요, 1등급이라면 걔는 인정해줬어. 오케이, 인정이야. 그게 4%면 어딜 가도 인정. 근데 10%면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얘가 1등일 수도 있고요, 30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등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최고학부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의대를 가겠다, 내지는 뭐 진짜 서울연고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학교에서는 1등 하는 애를 뽑아야 되거든요. 학교 1등 하는 애를 뽑아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등급 내에서의 간극이 생기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학종의 경우에서는요, 무조건 특목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동일 등급시예요. 같은 등급대에 있을 경우에는 특목자사고가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특목자사고는요, 이미 고교학점제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개의 과목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활동들 다 만들어 놓고, 생기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다 여러분 할 수 있게끔 이제 다 펼쳐 놓는다고 했는데, 자사특목고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사특목고가 훨씬 더 그 학생부에 대해서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좀 이따 외고 얘기를 하겠지만 수학 좀 약하다 싶으면 저는 외고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외고 갈 수 있으면요. 특히 이제 영어를 좀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외고를 보내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이게 설명을 안 드린 걸 하나 하고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원점수 과목 평균 한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은 이 학교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표준 편차가 조금 이제 높으면은 조금 낮으면은 좀 잘하는 학교, 좀 높으면은 못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준 편차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 간의 실력 구분이 안 돼요. 예전 같으면은 복자여고다 어디 그리 청수고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 딱 표준 편차만 봐도 여기는 복자여고 여기는 청수고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그 표준 편차를 이게 기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인지 이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인지 입학사정관 내에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냥 낮은 학교를 가서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낮은 학교 가가지고 내신 1등급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자, 그래서 학생부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특목자사고는 다양한 활동이라든가 특별한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목자사고는 여전히 유리한 점이니까 물론 성적을 잘 받는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두 번째 일반고는요. 자, 성적 굉장히 중요해요. 성적은 무조건 중요해요. 등급은 일단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같은 1등급이라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교과목을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놓는 것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과를 가고자 했을 때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들었고 그 충실하게 들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얼마나 아름답게 학생부에 녹여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입니다. 수능이 변합니다. 이제 아까 종이 세로로 된 종이에 세로죠. 가로로 된 종이에 첫 번째 장이에요. 첫 번째 장. 이제 수능이 바뀌는데요. 야, 이것도 진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네. 자, 일단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는 현재 공통 과목을 보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 보통 언매, 화작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지금 공통으로 바뀌어요. 공통으로 무조건 똑같은 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화법, 언어, 독서, 작문 이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요. 자, 두 번째는 수학입니다. 현재는 공통 수학원, 수학2에다가 세 과목 중에 하나, 확통,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어요. 보통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시 파이터 이런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50, 40, 10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표단에서는요 공통으로만 다 냅니다. 여기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없앤다는 거예요. 대수가 여기서 수학 1이고요. 미적분 1이 여기서 수학 2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수학에서는요 공통이 이거 세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될 겁니다. 무조건 들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교육 편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사회과학탐구 아마 최고의 문제가 될 게 이걸 겁니다. 사회탐구랑 과학탐구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수능 볼 때랑 똑같이요. 사탐, 과탐 다 봐야 돼요. 예전에는 사회탐구 두 과목, 과학탐구 두 과목 아니면 사회과학 하나씩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두 개만 선택해가지고 보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는 수능에서는 사회도 통합사회 다 보고요. 과학도 통합과학 다 봅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이에요. 혹시 교육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수능 예시문항이 떠 있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예시문항이 떠 있어요. 근데 그 예시문항을 쭉 보니까 저는 이제 과학을 다 가르쳤었기 때문에 과학문항을 쭉 봤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짬뽕을 시켜놨어요. 물화생지를 짬뽕시킨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거지예요. 너무 좀 어거지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맞추려고 막 노력은 한 흔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서나
나 봐야지 실제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이 애들 수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좀 어거지스러운 사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어거지스러운 사례에 비해서 지문들, 내가 선택해야 주는 5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지문 자체는 또 되게 쉬워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탐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께 물어봤는데요. 사탐은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2년만 지나면은 문제 낼 문제가 없어질 거다. 2년만 지나면 문제 낼 게 없어질 거래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회와 과학에서의 변별력이라는 건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미적분 안 하고 공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같은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하지 않고도요, 공대에 이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작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초안에는요, 심화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미적분과 기하를 보는 것을 안으로 넣어놨었어요. 그것은 절대평가로 보겠다. 그래서 저는요, 이건 무조건 있지. 이건 없을 수가 없어. 야, 근데 이거 대한민국의 이 여론과 언론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 거였죠. 12월 달에 나온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개정안에서는 폐지됐습니다. 없어요. 미적분하고요, 기하요, 안 봐요. 그거 안 하고 공대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수능도 문제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학년 두 공통 과목으로 탐구 과목을 전체를 평가한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학에서 어떤 애들을 뽑으려고 수능을 보는 건데요.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 과목들을 공통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로 수학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적분 2, 기하, 현재의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2, 기하 등 이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확률과 통계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고랑 외대부고도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요, 학교 지정 과목으로 모두 다 듣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3들, 현재 고3들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3학년 1학기 때 한 과목만 듣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마 무조건 다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안 해놓고선요, 할 수 없는 양이에요. 제가 수학만 가르치는 사람인데도요, 어떻게 이걸 준비하라는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드는 학습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수능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능 성적만으로의 평가는 반드시 제한적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걸로 평가를 모두 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수능이 왜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총정리되는 곳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수능 성적만으로 이 학생을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정시 파이터요? 없어집니다. 정시 파이터 못해요. 학생부 안 좋으면요, 정시 못 봐요. 네. 근데 학생부에도 미적분도 안 들어, 기하도 안 들어, 나 수학 안 할 거야. 다 때려치고 나서 수능만 잘 봐가지고 나 공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공대 교수님들이 그걸 과연 가만히 냅둘까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자, 그리고 이건 이미 서울대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 자체는 좀 여전히 작기는 한데요. 앞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학 입장에서는요, 학생부 등급도 수능 성적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 하나만 갖고, 예전에는 학생부만 갖고 하는 수시가 있었고 수능 성적만 갖고 하는 정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하나만 갖고 학생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둘 다 해야지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믿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대학 입학에 거의 목숨을 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서울대 간 것이 꼭 나의 자랑이 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대학 입학이라는 것을 놓고 나서 그 대학 입학을 빼놓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평가 체계를 논한다는 건요, 사실상 그게 맞고 그름을 떠나서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현재 이 대학 입학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게 여기가 이제 1차 감속이었고요. 지금 여기쯤에 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디냐면 여기쯤에 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어디까지 있냐면은 45만에서 48만이 유지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소기에 전혀 접어들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좋아지고 있죠. 재수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다행히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면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아마 재수생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 입시를 치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대학은 그래서 어떻게 학생을 뽑은 것인가? 제가 몇몇 아는 대학 입학 사정관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지금은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제일 바쁠 때거든요. 이분들 제일 바쁠 때여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이제까지 연락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강화가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적만으로, 그 학교 등급만으로 이 학생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학생부 내에 있는 정성평가,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교과 활동 중에서도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리고 그 과목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었느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죠. 학습에서의 성과, 다양한 활동.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디컬, 최고학부 이런 데를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성적 플러스 잘 만들어진 학생부가 2개 다 필요할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핵심입니다. 성적은 어쨌든 거의 다 그냥 1등급 받을 애들일 거예요. 지금 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잘 만들어진 학생부를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냐,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거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요. 자, 확실히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유리할 겁니다. 같은 등급에서는요. 이런 것들 미리 이미 몇십 년, 10년 가까이를 계속 해왔던 학교잖아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죠. 걔네들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선택이라든가 융합 선택 이런 것들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는 과목들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등급 애들 그거 다 1등급 받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 비중이 낮아질 거라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성적 플러스 학생부, 그러면은 같은 학과에 어떤 애들이 다 넣잖아요. 원서를 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서 들어간 애들이 비슷한 애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 정도면 붙었대. 그러면 내가 저 정도 되니까 한번 써볼게. 근데 그 써본 애들이 다 붙어요. 다 전국에서 올려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6대1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40대1 이렇게 되잖아요. 한 학과에서 뽑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전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딱 봤을 때 이 녀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대학 입장에서는요,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요, 실상 비슷한 수준의 일반계 고등학교라면은 학생부가 어디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어디가 엄청나게 좀 못하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학교에서 신경 써주는 정말 1, 2, 3명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그냥 대동소이한 수준의 학생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만 똑같은 애들끼리 왜? 옛날에 그래도 성적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했었지만 지금 이건 뭐야? 똑같아. 어떻게 평가할 거야? 옛날에 표준편차라도 있어가지고 이 표준편차 보면 아이씨 못한 학교네, 잘한 학교네, 이렇게 해도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은 표준편차도 없어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입학사정관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 보면 다 알아. 난 보면 어느 학교인지 거의 다 알아. 그 진짜 실제로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난 보면 거의 다 알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028학년도 대입을 보고 올라가는 내년에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지원했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지나봐야지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겁니다. 근데 그까지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학종에도 수능 최저 기준 반드시 도입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랬었고요. 실제 메디컬 쪽에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 보면요, 메디컬 쪽은요 3합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4과목 중에 3과목 1등급 받아라, 이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3합 3. 그리고 변형된 심층 면접이래요. 재심은 면접 이런 거 지금 연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그거는 나라에서는 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변형돼 가지고 또 이 친구들을 막 면접에서 막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면접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로, 자,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인,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예를 들어서 내가 학종으로 공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학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무조건 들어, 이런 식으로요. 그걸 안 들으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필수 지정 과목을 줄 확률이, 저는 그게 제일 좀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 성적들을 가지고.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교과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교과는 뭐냐면은, 종합은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보다 정석, 등급 이 수치보다 얘네들이 뭘 했었던가, 어떤 과목을 들었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전형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는 그냥 등급만 보는 겁니다. 근데 등급만 보는 게 사실 그건 아니에요. 등급 아니라 비교과 과정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봐, 그냥 얘는 성적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교과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이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변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뽑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01 차이로 아마 뭔가가 해결이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최초의 고등교 학점제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친구들 성적 생각하지 말고 니들 듣고 싶은 거 들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더군다나 나는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걸로만 교과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실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 학과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학과를 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 학과를 가야 되는 케이스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전략적인 교과목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교과 자체는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평가는 어려울 거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또 이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 계속 강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교과를 보는데 면접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전형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정시는 절대로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정시는 이대로 유지는 절대 못 될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 성적 가지고 어떻게 공대에서 애들을 뽑겠어요? 전기중앙국 전차공을 하는데 미적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교육과정일 겁니다. 전 교육과정에서 문과생들이 미적분을 안 하고 경제학과를 갔어요. 전 교육과정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 때문에요, 대한민국에만 생긴 과목이 있습니다. 경제수학. 경제학과 가는 애들이 아무도 미적분을 할 줄 모르니까요. 예를 들면 사실 경제학은 지금 다 완전히 수학이거든요. 그 수학을 전혀 못하는, 미적분을 못하고 가니까 애들이 이거 뭐예요? 그래서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져가지고 경제학 교수님들이 그걸 가르쳤고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금융공학과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요, 충북대학교에 다니던 그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을 제가 실제로 과외를 했었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경제수학을 과외를 했었어요. 미적분 안 배웠대요. 미적분 안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배운 상태에서 내가 공대를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 어려워질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특히나 최상위권 대에서는 절대로 수능만을 뽑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도입될 가능성이, 여기서는 이 페이지는 다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입니다. 아예 선발 기준 아예 높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실 정시에서는 등급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은 의미가 없고,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하고 백분위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 점수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2등급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2등급도 이 위쪽 2등급하고 아래쪽 2등급이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꽈락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같은 경우에도 뭐 최소 4등급 이하가 하나라도 나와서 그럼 안 돼. 이거 사실 이거 자격증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60점 밑이면 무조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꽈락제를 들어오는 건 어떨까?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그러면 학생부는 무조건 볼 거예요. 무조건 볼 거예요. 그리고 수능 보고도 면접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수능 면접은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시기적으로 너무 좀 촉박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요, 제가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검정고시생이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대학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퇴해버려요. 고등학교 자퇴해버리고 나 그냥 수능 공부 쉬우니까 다른 데 비해서 다른 어떤 전형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만 보는 그냥 검정고시 보는 애들은 학생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어쨌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텐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각지대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혼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적 신뢰가 이런 걸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요, 실제로 제가, 대치동이라든가 뭐 동탄 이런 데 가가지고 입시 설명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요, 그것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실제로. 네, 진짜로. 그러면은, 잠깐만. 1학년 때 지방으로 지방에 전학 가가지고, 거기서 등급 잘 받아가지고 올라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거요, 실제로 실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꽤나 많이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문제인데 논술이 아마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이제 생각하실 것 정도로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애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대학은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이 자퇴율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지금 대학이요, 되게 힘들대요. 자퇴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이게 뽑아놓잖아요. 100명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면은 100명이 2학년에 올라가서 걔네들이 계속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자퇴를 해버리면은 얘네들 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학교 재정이 안 좋아진대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자퇴 안 하는 애들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애교심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학교를 가려고 맨날 그거 검색해요, 애들이. 그리고 막 그 학과에 어떤 교수님들이 무슨 논문을 쓰셨는데 이런 것까지 검색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니까 막 애교심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술형 논술 전형은요, 얘네들이 논술로 들어간 애들이에요. 수리 논술 이런 거. 얼마나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애들이겠어요. 글 쓰는 거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겠어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입장에서는 얘네들 줄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조금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학교 한 분의 입학사정관 분께서는 이것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주요 입시 전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노리고 시작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나중에 수학을 좀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논술 막 의대 수리논술 이런 거 있거든요. 뭐 600대 1 나오는 거 있잖아요. 600대 1 그런 거예요. 수리논술이에요. 거의 90%가 허수인 애들이죠. 예. 왜 거기가 이게 많냐면은 정시 파이터들이 다 논술을 써요. 정시 내가 보는데 정시를 얘가 만약에 망쳤어. 그럼 논술이라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학교들은요 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것들이 그런 허수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혹시나 조금 느낌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 교과전형, 정시, 그 다음 약수령, 논술전형. 논술전형은 제가 빼고 나서 요 세 개만 놓고 본다면요. 사실상 그렇지 않나요? 비율의 문제일 뿐 다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시를 보더라도 학생부를 보겠다고 하고 수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반영 비율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거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안 해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애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잘하는 놈 잘하고 말 못하는 놈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최고 학부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다 준비해야 된답니다. 다 준비를 하자. 다 준비를 하자. 네. 자, 그럼 이제 이거죠. 유학. 실제로 나옵니다. 유학 검정고시 후 그냥 수능만 싹 봐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리고 수도권 학생이 지방 전학 내신 등급 세탁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건 지금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의대 정원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지역인재 전형이잖아요.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충남 지역으로도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게 밝혀진 건 아닌데, 충남 지역에요, 의대가 되게 많아요. 충남 지역에 건양대, 충남대, 그리고 단국대 뭐 등등 해가지고 지역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 대학들이, 대학병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와요. 순천향대도 있네요, 순천향대. 요즘 그냥 순천향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순천향대학교 의대에 최저를 안 보는 딱 하나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수능 최저를 안 보는 그냥 학교 성적만으로 들어가는 의대가 딱 2개 전형이 있는데요. 하나가 건양대 지역인재 면접형이고요. 하나가 순천향대 지역인재 면접형이에요. 얘네 둘은요, 둘 다 충남에 있잖아요. 또 지역인재에다가 그냥 1이에요. 1. 내신 등급 1. 1.01도 안 돼요. 1. 그냥 올 1등급. 이런 친구들이 쓰는 거고, 저 친구 얘기인데, 예,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오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준비는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어쩌겠냐.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일화 쓰고 학부모를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네. 아이들은요,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저는 이제 포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1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준비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거 다시 한 번,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가치 판단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싸움이 나요. 안 돼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 3가지입니다. 내신 성적을 잘 해야 되고요. 수능 준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학생부도 해야 돼요. 요 3가지를 지금은 다 해야지 내가 최고 학부를 갈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어쨌든 학생의 부담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반드시 좀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두면 되잖아요. 미리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할 수 있는 것들 하자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다들 그냥 그래, 결국 또 선행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로 선택. 진로 선택을 제일 먼저 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를 미리 정해놔야지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의 판단, 가서는 어떤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것을 지금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행학습을 할 때도 어떤 것들을 똑똑딱 먼저 만들어가지고 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과목 다 여기 있는 뭐 109과목을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과목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안 되면. 그리고 이거 책 좀 읽으라고. 책 좀 읽으라고 좀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2번째는 미리 하기 어려운 거는 수능 대비입니다. 이거는 조금 과목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실 수 있어요.
하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도 여러 번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어, 그 수능 영어 단어장 있어요. 50일 완성 이런 거 있잖아요. 30일 완성, 50일 완성 이런 거. 그런 거 지금부터 외우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한 데이 1, 데이 2 해가지고는 50장 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1, 2일부터 다시 50장, 다시 50장.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40번 정도 보지 않겠어요? 그럼 40번 정도 봤는데 그걸 못 외울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그 정도 100%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수능 영어에서는요, 영어 단어만 하면 2등급은 나온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영어 단어만 하면 2등급은 나온대요. 어쨌든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제가 그 영어 지문 한번 나중에 보세요. 수능 영어 지문 마지막 쪽에 있는 거냐, 한글로 된 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된 걸 봐도. 그래서 나는 3번 같은데 답은 4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단어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거 지금부터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독서, 국어는요, 그냥 책 많이 읽으면요, 거의 99% 해결이 됩니다. 애들이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글을 봐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건 나중에요, 수학 문제 풀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이요, 갖고 올 때 가끔씩 그런 데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져오는 친구들이요, 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지금. 그럼 제가 거기서 맨날 뭐 하냐면, 자, 끊어읽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지? 이런 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쯤. 오늘 제가 좀 전에 수능 수업했거든요? 그 애들한테 그거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니까 독서하고 영어 단어는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은요, 분명히 대학 잘 가고 싶으세요? 국영수 잘 하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대학 갈 때하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국영수 잘하면요, 무조건 대학 가요. 그거 지금부터 시키시면 돼요. 수학은 조금 어렵죠. 수학은 지금 이제 겨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건 조금 어려울 텐데,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할 수 없는 것들은요,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동아리를 지금부터 결정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3 애들이 와가지고는요, 저 동아리 무슨 동아리 들어갈까요? 넌 고등학교도 안 정해졌어. 그러니까 자기 무조건 천안역으로 갈 거래요. 아니, 너 천안역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갈 거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무슨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가서 고민해요. 그런 건 가서 고민하라고 하세요. 제발 지금부터 그러면. 안 그래도 할 거 많아 죽겠잖아요, 지금. 근데 뭘 지금부터 그것도 하려고 그래. 학생부가 쓰는 거요?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 같은 것들은요, 요즘 AI 기가 막힙니다.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요즘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물리 실험 하나만 선정해줘. 나는 전기전자과를 희망하고 있어. 라고 하면요, 관련된 실험들이요, 한 6, 7개가 쭉 나와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돼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요,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해지는 건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질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고한 진로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요, 모르겠는데요. 고1, 고3까지 다 똑같아요. 다들 여자애들은 뭐 생명 아니면 화공 뭐 이러고 있고요. 남자애들은 뭐 성적 맞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거기 교과목도 알려드렸고, 제가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면은 충청남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잠시만요. 이게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그 밴드에 올려놔 있는 자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은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게 이 과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랑 같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식의 진로를 가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미리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 애들하고 얘기를 잘 못하시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까지 경험 같은 것들을 토대로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미리 좀 하셔야 되고, 또 보면은 제가 거기다가 PDF 자료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뭐냐면은, 이것도 이쪽.
보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단위별 인재상 및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근데 죄송하지만 2015 지난 교육 과정에서의 교육 과목이니까 그게 바뀌는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이런 진로를 좀 선택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과목들을 미리 조금 내가 공부를 해두고 관련된 독서 그걸 해두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확고한 진로가 없다면 저는 블루를 누리죠. 이게 뭐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가 보기엔 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너는 누구 가르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실제로 많이 그런 소리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로 제가 밥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참 군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군사관학교를 가면서 나는 뭐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세계에서 적응을 못했거든요. 굉장히 아싸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되게 외향적이고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뭐 되게 좀 프렌들리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에 대한 제대로 된 성향은요, 그런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럴 때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딱 던져졌을 때 진짜 내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를 들어가면서 군대에 이제 임관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정보 특기를 받아가지고 부서에 가가지고 상하 관계 아래 뭐 부하들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다 모르는 사람들, 사관학교 선후배가 아닌 선배 뭐 동기생들, 사관학교 선후배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전혀 프렌들리하지도 않고 외향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까칠하고 그러니까 되게 성격 안 좋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되게 성격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제 성격이 진짜 성격이 그때야 나오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안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실제 우리 아이가 딱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는 정말 애들한테 막 설명도 다 잘해주고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환자를 잘 보는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저 진짜 연구를 너무 잘해. 한마 퍼들으면 그냥 끝장내. 연구를 잘하는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그죠? 이건 결론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 학생들 불쌍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고등학교 수능 보기 전까지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가는 친구들이에요. 요즘에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허락 받고 가다가 수능 본 그 다음 날부터 너희 20년 미래를 계획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기회를 줄 것이냐? 저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 가라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정보가 모이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 전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 제가 뭐 사관학교 나오고 했지만 사관학교 간다고 하면 전 무조건 말려요. 경찰대학교 말려요. 야, 카이스트 거기서 거기서 네가 연구자가 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너가 종합대학을 갔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시야가 좁아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나와 제 친구들이요, 제 동기생들이 대령이에요, 대령. 군에서 대령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예전에 대령은요 다 할아버지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지금 그 계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지금 여기서 아주 죽을라 이러고 맨날 앉아 있는데 저것들은 대령이네. 근데 사회를 보니까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나이인데 그때 그것만 보고 갔던 친구들은 지금 그 삶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저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그냥 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피하세요. 생명공학, 화학공학.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생명공학, 화학공학은요, 등급이 다 이렇게 높아요. 여학생들이 다 그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애들 다 똑같아요. 이젠 이과를 가야 될 것 같기는 해. 문과는 먹고 살기가 힘들대.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과를 가야 되긴 돼가지고 근데 과학을 쭉 봤더니만은 물리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그냥 남은 게 생명하고 화학이어가지고 대부분 그걸 선택을 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학생들이라면은 내가 전기전자. 아무도 없죠. 남학생 없어요. 남학생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합대학, 남녀공학 종합대학 갔을 때 내가 여학생으로서 전기전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돋보일 수 있어요. 그게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시립대를 간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요, 2학년 때까지 약대 간다고 했다가요, 3학년 1학기 때 전기전자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립대 1차 최초 합격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여기서 혹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핀팻 이런 거 제가 다 가르쳐주고 야 이건 이거야 이건 모스팻은 뭐야 이런 거 다 가르쳐줘가지고 면접 붙여가지고 그 친구 갔어요. 그 친구를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학과도 저는 되게 추천을 많이 합니다. 수학과 여학생들 수학과 몇 명이나 갈까요?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이과에서 안 가는 경우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조금 블루오션 쪽인 곳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쪽에 그냥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어쨌든 간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거기서 열심히 해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아니면 딴 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다 해봐. 서울에서 다 할 수 있어. 서울 간 애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서울 간 친구들 저희랑 제가 이제까지 연락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요. 지방대 가 있는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절대 얘기 못하는 것들을 서울에 있는 애들끼리만 있을 때는 되게 많이 해요. 보면은요.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 있을 때하고 아닌 거하고 아닐 때에 그걸 계속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내지는 아무튼 자녀들분들께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선택을 했으면 미리미리 관련한 준비를 하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서 활동. 이게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거 자체가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이고요. 사회탐구, 과학탐구예요. 공부예요.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잘 보는 친구들은요, 다 덕후들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실제로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 그 등급 간극 차이가 가장 큰 게 탐구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모의고사니 뭐니 사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1등급 받던 친구가요, 실제로 수능에서 6등급 받는 게 엄청 많은 케이스예요. 저희 학원에서 재수했던 친구요, 지구과학을 4등급을 받았어요. 자기는 무조건 지구과학으로 맞출 거다. 최처제를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는 1년 내내 그 오지훈 선생님의 지구과학 허리를 다 타고 반복을 하더니만은 그 다음 수능에서 6등급 맞았어요. 이게 탐구예요. 그 탐구는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냐면요. 진짜로 덕후들. 역사 덕후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역사 보면은 그냥 미친 듯이 다 외우고 있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세계사, 한국 동아시아사 이런 거 봅니다. 탐구에서. 그 친구가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에 간 친구예요. 덕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물리라든가 화학 같은 거 하면요, 전기전자 하면요, 다 현재 나오고 있는 논문까지 찾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것을 3년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애들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한 학기에 그냥 잠깐 한 애들하고요, 이 갭을 절대로 못 메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딱 선택을 해가지고 미리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 독후감을 써놓고 그러면 그때그때 갖다 내면 돼요. 독후감 미리 써놓을 수 있잖아요. 파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미리미리 써고 정리해놔가지고 그거 미리 해둘 수 있는 거니까. 정리해져 있으면 미리 해둘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국어, 비문학 시험이 될 거고요. 과학탐구의 사회탐구의 덕후들이 하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책을 많이 읽어두시는 거를 좀 보시고, 이 연계 과목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밴드에 올라가 있는 그 파일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것이 일단 대학 입학, 대학 좋은 데 가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행학습인 건데 1학년 공통과목은요, 이건 이유가 없습니다. 150% 선행을 해두셔야 돼요. 그게 수학만이 아니라요, 전 과목이요. 전 과목. 근데 국어라든가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이 충분히 가능해요. 독서 같은 거 하면 되고, 영어 그 단어에 맞는 단어 같은 거라든가 문법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 깨알같이 써놓긴 했는데요. 내년에 저희는 그래서 통합과학을 개설을 할 겁니다. 제가 통합과학을 가르칠 거예요. 자, 수학 과목은요, 일단 공통수학 1, 2,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완벽하게 해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신뿐만이 아니라요, 수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요즘 나오는 수능 문제는요, 수학 상하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산을 조금 꼬아놨는데, 그 계산은 연습할 수 있는 건요, 수학 상하, 공통수학 1, 2밖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은 대수, 미적분, 확통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능 과목이죠. 수능 세 과목 같은 경우는 마치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요. 그게 가능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면 뭘 하냐고. 그 이후로 피드백이 안 되니까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행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피드백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일요일날, 오늘이죠. 일요일날 제가 항상 수능 모의고사 수업을 매일 해요. 그건 이제 이번 수능 끝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또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 수업에는 항상 와가지고 제가 듣게 할 겁니다. 이걸 다 들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확통까지 해야겠죠. 이제 확통까지. 자, 그런 다음에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사실은 선행학습에 제가 왜 이렇게 1학년 공통과목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하면은 첫 단추가 꼬이면요, 진짜 이거 모두 꼬여요. 처음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끝까지 간다는 말이요,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한번 딱 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저도 이게 사실 힘든 일이기는 한데 1학년 1학기 때 한번 꼬이고 나면은 2학기 기말고사 준비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기간 동안에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계속 기말고사 준비만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 까먹은 상태에서 다음 학기 그냥 계속 한 학기 그리고 학기에서도 중간 기말 준비하다가 그냥 딱 고등학교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걸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대충 공부해가지고 오늘 다 여기 A 자 중학교 내내 3년 내내 A입니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A인데 뭐 가면 4등급이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자, 독서활동.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친구들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아니, 그 뭐 요약본도 요즘 되게 잘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는 막 요약해가지고 다 말해주잖아요. 보니까. 뭐 너진 똑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책 다 읽어줘요. 진짜로. 그러면, 그런 책이구나.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요. 말씀드려요. 덕후들이 잘 안 된다니까. 덕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발 책을 읽게끔 해주세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중1부터, 제가 매주 한 권이라고 썼다가요, 이거 바꿨어요. 매월. 그러니까 매주 한 권 너무 가혹하다. 이 친구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매월 한 권으로 제가 이걸 바꿨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주 한 권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네요. 2003년도부터였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책 매주 한 권 읽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거 정말 저는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저 나름대로 자부를 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공부도 되고 자기 학습도 되고 또 뭡니까? 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준비도 되는 거고 독후감이면 독서 활동이잖아요. 그게 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해야 될 거 미리 다 해놓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이 활동인데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왜 안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해야죠. 제 아들들도 안 읽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책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목표가 딱 정해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 그 목표에만 목표가 정해져야지 애들이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이나 고등학교 생활 준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특히나 수능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둔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꾸준히 풀어가지고 그 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영어, 어휘, 국어, 문학, 독서 쪽은 중학교 때부터 다 하니까 계속 제발 해라. 그리고 목표 진로에 대한 과목 설계, 필요한 실험 활동 등에 대한 사전 준비.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 났을 때, 우리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날 시점이잖아요. 한번
좀 본인 생각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주시면은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입시의 시작은 목표 설정이에요.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학습은 해놔야겠죠. 현황학습은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고 이게 틀렸다 맞았다는 없네. 안 하면 안 돼요. 자, 경제적인 입시를 하자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 저거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내가 미리 딱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같은 시간 안에 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미리 조금 닦아놓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두시면은 저는 굉장히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는데요. 일단은 제일 궁금하신 건 아마 이거예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얘기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근데 큰 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일반계고교에서 1.0 등급을 받고 학생부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 잘 맞춰서 지역 인재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거입니다.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길이에요, 이게. 물론 이거 자체가 어렵죠. 이게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가는 길로만 봤을 때는 가장 쉬운 길이 요겁니다. 내가 서성한 이상의 명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전히 특목자사고에서 2등급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하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수학을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문과 계열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외고는요, 영어만 잘해요. 근데 그 영어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영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 친구가 외국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까요? 라는 것이 평가를 돼서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저는 외국어 선택하는 거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과 계열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요, 단순히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같이 막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제가 그런 학생들 수도 없이 많이 봐왔는데요.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학생은요, 결론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서든지 등급이 잘 나왔던 학생입니다. 어느 학교, 예를 들면은 저는 학생들 보면서 얘기해요. 너는 그냥 일반고 가. 너는 특목자사고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학부모님도 그리고 그 학생도 그걸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너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왜 나보고 일반고를 가라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도 얘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었거든요. 얘는 안 돼. 일단 선행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공부하는 게 내신 등급 잘 나온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꼼꼼한 애들이 잘 나와요. 근데 특목자사고에서 내신 등급 잘 나온 애들은요, 아예 선행을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머리가 트여 있는 친구들이 잘 나옵니다. 제가 경험상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꼼꼼함에 특화가 되어 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어느 정도 특목자사고 가서도 통할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말렸거든요. 그 친구 1학년 1학기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잖아요. 중간고사 봤잖아요. 벌써부터 정시 준비한다고 하고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등급이 막 5, 6등급이 나와버리니까. 1학년 1학기 때 5, 6등급이 나오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승재니 뭐니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만기 소장님, 무슨 소장님 뭐 다 많아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건 딱 하나는요, 학생들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넌 어딜 가서도 잘할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하고, 그 공부하는 학습량이라든가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넌 일반고를 가라. 그리고 너는 절대로 남녀공학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많이. 근데 안 듣죠. 잘 안 듣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내가 등급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일까?
그리고 내가 특목 자사고를 희망한다고 하면 내가 가서 상위 10% 안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특목 자사고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서성한 이상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자료 같은 것들이 너무 어마무시해요. 걔네들이 쌓아온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가장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일단 넣었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능하고 내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뭐 계속 들어오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둘 다 준비하셔가지고 하고, 특히나 수능에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못해가지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근데 어렵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너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제발 그것 좀 들어. 좀 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와요. 안 오고 그냥 맨날 뭐 내신 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능 볼 때쯤 돼가지고 다 까먹은 상태에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라든가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애들한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호모 사피엔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우린 95%에 들어가는 그런 평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건 결국 이거라고요. 학습에서 습자입니다, 이게. 습자는요, 제가 학은 시켜줘요, 애들한테. 습은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뿌려줘도 안 풀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복 학습. 지금 얘네들이 공부하는 게요, 엄청나게 뭐 노벨상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필즈상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런 수준의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수준의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반복하면 다 돼요. 반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복을 계속 꾸준히 한 시간도 쉬지 말고 놀지 말고 계속 해라. 저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우리는 다 이 표준 정규분포의 가운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걸 안 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